전체 블록 덩어리에서 아래의 3개 블록을 이렇게 잡아 끌어서 떼어내 볼게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명령어 블록은 초록 깃발을 눌러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어 분류를 클릭하고요. 10번 반복하기 블록을 끌어와서 작업 영역 빈 공간에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있는 50만큼 움직이기 블록만 떼어낼게요. 그런데요, 방금 50만큼 움직이기 블록이 연결되어 있었던 블록 덩어리를 클릭했을 때 잠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노란빛이 나타났죠.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에 볼 스프라이트가 명령어 내용대로 움직였고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온 블록 덩어리는 원래 초록 깃발을 눌렀을 때는 실행되지 않지만 그 블록 덩어리만 클릭하면 해당 블록 명령어대로만 움직이는 모습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5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이렇게 끌어와서 반복 블록 안에 끼워 넣어주세요. 그리고 움직이는 양을 다시 10으로 바꿔서 써줄게요. 이렇게 블록을 조립하면 어떤 명령이 될까요? 네, 10만큼 움직이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라는 뜻이겠죠? 이 반복 블록 덩어리를 우리 프로그램에 연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작업 영역에 남아있는 이 2개의 블록은 다시 이렇게 왼쪽 블록 영역에 떨어뜨려서 치울게요. 자, 이제 초록 깃발을 누를게요. 어때요? 예전 코드랑 움직임이 다르죠? 예전 코드에서 명령어 블록을 이런 식으로 조립했을 때는 마치 순간 이동하듯이 바로 최종 위치로 이동했는데요. 지금처럼 반복 블록을 이용해서 동일한 블록을 10번 반복시키면 천천히 움직이는 과정이 보이는 상태로 최종 위치로 움직이죠. 이렇게 비슷한 명령을 여러 번 실행하는 구조를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순차 구조와 함께 반복 구조는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제어 구조 중 하나예요. 이번에는 10번 반복하는 블록을 떼어내고요. 무한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대신 조립해주세요. 이 무한 반복 블록은 말 그대로 내부의 블록을 무한히 계속 반복 실행하는 블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공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요. 무한 반복 블록도 10번 반복하기 블록처럼 움직이는 과정이 눈에 잘 보이는 블록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볼 스프라이트는 무한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화면의 끝부분에 닿으면, 그러니까 벽에 닿으면 더 움직이지 못하고 벽에 붙어 있죠. 그런데요, 지금 작업 영역에 있는 명령어 블록을 보세요. 볼 스프라이트는 벽에 붙어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 명령어 블록 덩어리는 계속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는데 다만 스프라이트가 벽에 부딪혀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초록 깃발 오른쪽에 있는 빨간 팔각형 버튼을 클릭해서 강제로 종료시킬게요. 이번에는 동작 분류를 클릭하고요. 조금 아래쪽에 있는 벽에 닿으면 튕기기 블록을 끌어와서 무한반복 블록 안에 10만큼 움직이기 블록 바로 아래에 연결해 주세요.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벽에 닿으면 튕기는데 이때 튕기는 움직임이라는 건 결국 방향값이 90에서 마이너스 90으로 바뀌는 움직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무한 반복 블록 안의 블록들은 순차 구조를 따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실행되니까요. 지금 이 블록들의 실행을 살펴보면 10만큼 움직이고 벽에 닿았는지 검사해서 닿았으면 튕기고 아니면 다시 10만큼 움직이고 벽에 닿았는지 검사해서 닿았으면 튕기고 아니면 다시 10만큼 움직이는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거겠죠? 그럼 이번에는 볼 스프라이트가 움직일 때
색깔이 바뀌도록 코딩해 볼게요. 보라색 형태 분류를 클릭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색깔 효과를 25만큼 바꾸기 블록을 끌어와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 아래에 끼워 넣어주세요. 방금 가져온 색깔 효과 바꾸기 블록은 1에서 200 사이의 숫자를 넣어서 스프라이트의 원래 색상에 변화를 주는 블록인데요. 이렇게 코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미리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자, 그럼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의 색깔이 마치 반짝이는 것처럼 빠르게 바뀌면서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빠르게 바뀌는 이유는 볼이 10만큼 움직일 때마다 색깔이 25만큼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볼의 움직임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볼게요. 동작 분류를 클릭하고요.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반시계 방향으로 15도 돌기 블록을 끌어와서 가장 첫 번째 블록 아래에 끼워 넣어주세요. 그리고 회전 크기를 좀 키울게요. 15를 지우고 45로 바꿔서 써줍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게임이 시작될 때 볼은 오른쪽으로 똑바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스크래치에서는 게임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스프라이트의 방향을 자동으로 초기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 게임이 종료될 때 스프라이트의 방향값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새로 게임을 시작할 때 초기값으로 적용됩니다. 즉, 이전 게임이 종료될 때의 마지막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변화한 각도가 새로 게임이 시작될 때 공의 이동 방향이 되겠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번 게임에서는 랜덤, 즉 무작위라는 개념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 게임의 마지막 값을 초기 값으로 사용함으로써 게임이 시작될 때 스프라이트의 이동 방향을 매번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이 라인 스프라이트에 닿으면 게임이 종료되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라인 스프라이트를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우리가 작성하고 싶은 명령은 만약 볼이 라인에 닿으면 게임을 종료하라는 명령이니까요. 제어 분류를 클릭하고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끌어와서 작업 영역에 일단 떨어뜨려 놓고 감지 분류를 클릭한 뒤에 가장 위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록을 끌어와서 만약 블록 내부의 육각형 구멍에 맞춰서 잘 끼워 넣어주세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글자 오른쪽에 삼각형이 보인다는 건 클릭해서 다른 값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볼 스프라이트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어 분류를 클릭한 뒤에 아래쪽에 멈추기 모두 블록을 끌어와서 만약 블록 안에 끼워 넣습니다. 방금 우리가 조립한 코드에 따르면 만약 라인에 볼이 닿으면 모두 멈추게 되니까 게임이 종료되겠죠. 자, 이 상태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미리 한번 예상해 보세요. 이제 초록 깃발을 눌러 볼게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이 라인 스프라이트에 닿아도 게임이 종료되지 않고 있어요. 왜 컴퓨터가 우리 명령을 안 듣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명령을 잘못 내린 거죠? 혹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스스로 코드를 수정해 보세요. 자,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록 깃발을 누르면 컴퓨터는 일단 라인 스프라이트를 0,-180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라인을 위쪽 순서로 위치시키고 그리고 나서 라인 스프라이트가 볼 스프라이트에 닿았는지 검사한 후에 닿았으면 게임을 멈추고 아니면 그 아래에 연결된 블록을 실행해야 하는데 아래에 연결된 블록이 없으므로 따라서 더 이상 실행할 명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작성한 명령은요, 컴퓨터에게
라인이 볼 스프라이트에 닿았는지를 딱 한 번만 검사하게 하는 명령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가 계속 반복해서 라인과 볼이 닿았는지 검사하기를 원한다면 이 블록 덩어리 전체가 계속 반복해서 실행되도록 코드를 작성해야 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만약 블록 덩어리 전체를 무한반복 블록 안에 집어 넣어야겠죠. 자,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까요? 네, 이제는 볼이 라인에 닿았을 때 게임이 종료되네요. 이처럼 특정한 조건을 검사해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즉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명령이 실행되는 프로그램 제어 구조를 선택 구조라고 합니다. 선택 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순차 구조 그리고 반복 구조와 함께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제어 구조예요. 만약 특정한 조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검사하고자 할 때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해당 조건문을 여러 번 반복시켜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버튼 스프라이트를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키를 누르면 버튼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코딩해 볼게요.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또 끌어와서요. 작업 영역에 떨어뜨려 놓고요. 감지 분류를 클릭해서 중간쯤에 있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블록을 끌어와서 만약 블록 안에 육각형 구멍 안에 잘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키 글자 오른쪽에 삼각형 보이죠? 클릭해서 스페이스 키 대신에 왼쪽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버튼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결국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를 때마다 버튼의 X 좌표 값이 작아져야 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동작 분류를 클릭해서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록을 끌어와서 만약 블록 안에 끼워 넣고요. 블록에 써 있는 값인 10을 지우고 마이너스 10을 써줍니다. 자, 이제 이 만약 블록 전체를 복사할 거예요. 주황색 만약 블록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요. 오른쪽 클릭을 한 뒤에 복사하기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블록 전체가 복사되어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는데요. 잘 움직여서 바로 아래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 대신에 오른쪽 화살표로 바꿔서 선택하고요. 버튼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버튼의 X 좌표 값이 커지는 거니까 움직이는 양도 마이너스 10을 지우고 10으로 바꿔서 써줍니다. 이 블록을 그대로 우리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에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볼게요. 지금 버튼이 전혀 움직이지 않죠? 이번에는 그 이유를 맞추실 수 있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버튼이 키보드를 누른 방향대로 움직이려면 이 블록들이 계속 반복해서 실행돼야 하니까요. 이렇게 무한반복 블록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프로그램에 연결해야 버튼이 움직일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키고 화살표 키를 눌러볼게요. 네, 이제는 아주 잘 움직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코딩하지 않은 움직임이 뭐가 있을까요? 네, 볼이 파란 버튼에 닿으면 위로 튕겨 올라가는 움직임을 아직 코딩하지 않았죠? 볼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시고요.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끌어와서 무한반복 블록 안에 가장 마지막에 연결합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내내 언제든 볼이 버튼에 닿으면 튕겨 올라가야 하니까 무한반복 블록 안에 넣는 거죠. 이렇게 끼워 넣은 후에 감지 분류를 클릭하고요.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록을 끌어와서 만약 블록 안에 구멍에 끼워 넣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버튼 2로 바꿔줍니다. 볼이 버튼 2에 닿으면 일단 살짝 올라가게 만들어 볼게요. 위로 이동하는 건 Y좌표 값이 커지는 거니까요. 동작 분류를 클릭하고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록을 끌어와서 만약 블록 안에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간 다음에 튕겨 올라가는 움직임을 코딩해야 하는데요. 사실 튕겨 올라가게 하려면 볼의 방향을 바꿔서 일정 양만큼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이 방식이 조금 복잡하니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을 써볼게요. 블록 중에 1초 동안 X 얼마, Y 얼마로 이동하기 블록을 끌어와서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록 아래에 연결해 줍니다. 저는 볼이 버튼에 닿은 후에 위쪽 벽 가운데 위치인 0,180으로 이동하도록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이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위쪽 벽에 닿은 후에 내려오기 전에 볼이 방향을 좀 바꾸도록 해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15도 돌기 블록을 끌어와서 1초 동안 X 얼마, Y 얼마로 이동하기 블록 아래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도는 크기를 좀 키울게요. 이미 써있는 15를 지우고 45로 바꿔서 써줍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까요? 네, 이제 공이 조금 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네요. 사실 게임에 등장하는 물체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게임이 정말 재미없어지죠. 그래서 이 게임이 더 재미있어지려면 공이 불규칙적으로, 즉 무작위로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랜덤 개념은 다음 게임부터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의 첫 번째 게임에서는 일단 부족한 대로 스프라이트를 일정량 회전시키는 블록을 추가하면서 공의 움직임을 조절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단순한 코드를 사용하면 게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좌우 벽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초록 깃발 오른쪽에 있는 빨간 정지 버튼을 눌러서 강제로 중지시켜야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이런 오류들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게임에서 발견한 재밌는 부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공의 색깔이 계속 바뀌다가 파란 버튼에 튕겨서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색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순차 구조를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배경 그림을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왼쪽 윗부분에 배경 탭을 클릭해서 좌표 배경을 삭제한 뒤에 다시 코드 탭을 클릭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첫 번째 게임이 완성됐어요.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전체 화면 버튼을 누르면 큰 화면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해보시면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버튼이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볼이 움직이는 속도를 바꿔보면서 게임의 난이도를 바꿔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게임과 함께 찾아올게요.